야, 안 내려?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중국인이야. 감히 승무원 주제에 어디서 영어를 씹으려? 당장 중국어로 사과해. 중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해발 1만 미터 상공. 평화로워야 할 기내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립니다. 단지 친구가 늦어서 못 탔다는 이기적인 이유 하나만으로 전 세계 승객 200명의 목숨을 담보로 90분간 인질극을 벌인 여성. 그녀에게 타인에 대한 배려나 국제선 비행기의 기본적인 예의 따위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기분과 국적만이 세상의 전부인 양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삿대질을 해댑니다. 아이들은 공포에 질려 울음을 터뜨리고 다른 승객들은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짜증을 사귀며 지옥 같은 시간을 견디고 있죠. 하지만 그 난장판 한복판에서 오직 한 사람, 한국인 승무원 김지수 씨만은 차분합니다. 그녀의 예리한 시선은 날뛰는 여성의 입이 아니라 그녀의 발밑, 떨리는 바닥과 소리 사이로 미세하게 들려오는 끼익 소리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무례한 난동꾼의 비인반성에 분노할 때 그녀는 직감합니다. 이 소란이 아니었다면 결코 눈치채지 못했을 비행기 전체를 집어삼킬 거대한 위기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이죠. 절체절명의 순간, 중국인의 추악한 민낯을 대한민국의 품격으로, 나아가 200명의 생명을 구해낸 한국인 여승무원의 기적같은 대처. 지금 그 전율 돋는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대한민국의 감동이 전 세계에 알려지길 원하신다면 지금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한국과 함께합니다. 저는 한국인 유일 승무원 에어아시아의 김지수입니다. 하늘 위에서 수만 번의 이착륙을 경험하며 산전수전 다 겪었다고 자부하는 15년차 승무원이지만 오늘처럼 인간의 밑바닥을 적나라하게 마주한 적은 단언컨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쿠알라룸푸르행 에어아시아 D7809편 이륙 준비를 마치고 활주로로 향하던 기내에 난데없는 비명이 터져나온 건 순식간의 일이었습니다. 내 친구가 못 탔다고 당장 비행기 세워. 너희가 감히 내 친구를 두고 떠나? 고막을 찢는 듯한 날카로운 소음의 진원지는 비즈니스석 뒤편 7번 좌석에 앉은 중국인 여성 장리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스마트폰을 집어 던질 듯 흔들며 미친 듯이 소리를 지릅니다. 상황을 파악해보니 기가 막힙니다. 그녀와 함께 여행하기로 한 일행이 입국 심사 과정에서 서류 미비로 통과하지 못한 것인데 그 화풀이를 엄한 기내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규정을 어긴 건 본인들인데 왜 비행기 안에 있는 애꿎은 200명의 승객이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까? 그녀의 눈은 이미 이성을 잃어버린 맹수와 같습니다. 중국인은 어디서든 대접받아야 한다는 그 비뚤어진 특권의식이 머리끝까지 차오른 건지 옆자리에 앉아있던 말레이시아 여성이 조금만 조용히 해달라고 정중히 부탁하자마자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됩니다.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돈 좀 있어 보여? 내가 너보다 훨씬 많아. 이 가난한 나라 사람이 감히 중국인한테 훈수질이야? 입에서 나오는 건 말이 아니라 독설이고 오물입니다. 겁에 질린 말레이시아 여성이 증거를 남기려 휴대전화를 들자 장리는 짐승처럼 달려들어 그녀의 팔을 핥히고 욕설을 퍼붓습니다. 공포에 질린 승객들이 동요하기 시작하고 기내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됩니다. 현지인 승무원이 달려와 영어로 진정시키려 애써보지만 그게 오히려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됩니다. 왜 중국어로 안 해? 너 내가 누군지 몰라? 나 남방항공 출신이야. 같은 승무원끼리 이따위로 대접해? 여기 국제선이라며. 근데 왜 내 나라 말을 안 하느냐고. 이건 억지를 넘어선 폭거입니다. 말레이시아 국적기에서 말레이시아 승무원이 국제 공용어인 영어를 사용하는 게 도대체 뭐가 문제란 말입니까? 하지만 장리는 마치 영어를 쓰는 것이 자신에 대한 모욕이라도 되는 양 광기 어린 눈으로 승무원의 명찰을 잡아채며 위협합니다. 그녀의 비겁함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비행기 이륙이 지연되면서 연쇄적으로 일정이 꼬여버린 다른 승객들이 항의하자 그녀는 오히려 나를 건드리면 너희 모두를 중국 정부에 신고하겠다. 는 말도 안 되는 협박까지 일삼습니다. 저는 그 추악한 광경을 지켜보며 주먹을 꽉 쭅니다. 저런 비인간적인 행동이 중국인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믿는 그 오만함, 자신의 사소한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타인의 소중한 시간과 안전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는 그 천박함에 소름이 돋습니다. 그녀는 지금 90분째 기내를 인질로 잡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생사가 걸린 비즈니스 미팅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평생을 기다려온 단 한 번의 가족 여행일 텐데 말입니다. 그녀의 발광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안 내리면 이 비행기 절대 못 떠나. 다 같이 여기서 죽는 거야.
라는 망언까지 서슴지 않는 그녀를 보며 승객들의 인내심은 이미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 분노한 건 그녀의 고함보다도 그 무례함 뒤에 숨겨진 비겁한 민족주의였습니다. 자신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어를 못 알아듣는 척하며 언어차별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승무원을 가해자로 몰아가는 그 비열한 수법 말입니다. 기내 온도는 급상승하고 있고 승객들의 야유는 커져만 갑니다. 장리는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통로를 막아선 채 자신을 끌어내려는 보안 요원들에게 침을 뱉고 발길질을 해댑니다. 나는 승무원이다. 너희보다 등급이 높다. 라고 소리를 지르며 가짜 신분을 내세워 권위를 휘두르려는 그 처참한 모습.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품격마저 상실한 그 여자의 얼굴을 보며 저는 결심합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의 품격이 그리고 이 비행기의 안전이 저런 몰상식한 한 사람 때문에 무너지는 것을 지켜만 보지 않겠다고 말이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입니다. 장리가 바닥을 구르며 발광하는 소음 사이로 제 귀에 아주 낯설고 불길한 진동이 감지됩니다. 비행기 하부, 휠웰 부근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금속성 마찰음. 이건 단순한 소음이 아닙니다. 장리가 소동을 피우며 이륙이 90분이나 지연된 덕분에 평소라면 엔진 소리에 묻혀 절대 들리지 않았을 죽음의 전조가 제 감각을 두드린 겁니다. 그녀의 추악한 무례함이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 시점엔 저밖에 알지 못했습니다. 비행기 하부에서 들려오는 불길한 금속음. 제 온 신경은 그 소리에 곤두서 있지만 눈앞의 현실은 그보다 훨씬 더 처참하고 야만적입니다. 장리라고 자칭한 이 여성은 이제 이성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입니다. 제가 다가가려 하자 그녀는 기다렸다는 듯 핏발선 눈을 부라리며 제 가슴팍에 달린 명찰을 손가락이 휘어질 정도로 세게 짓누릅니다. 어이 거기 너 한국인이지? 이름이 김지수? 야 너희 나라가 우리 덕분에 먹고 사는 거 몰라? 감히 어디서 나를 가르치려 들어. 당장 무릎 꿇고 사과해. 내 친구가 못한 건 너희가 일을 똑바로 안 해서 그런 거 아니야. 입에서 뿜어져 나오는 고약한 구취와 함께 쏟아지는 인격 모독적인 발언들. 그녀의 삿대질은 제 미간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스치며 위협합니다. 주변 승객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숨을 죽이고 있고 몇몇은 이 추태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장리는 더 광분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찍어! 다 찍으라고! 내가 누군지 알아? 내 남편이 중국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알면 너희는 이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다 끝이야. 특히 너, 김지수. 너 오늘부로 해고야. 내가 남방항공에서 일할 때 너 같은 애들은 눈도 못 마주쳤어. 어디서 비천한 게 기어올라. 자신이 전직 승무원이라며 내뱉는 거짓말은 이제 가관을 넘어 비참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녀는 제 유니폼 깃을 잡아채며 침을 뱉는 신용까지 합니다. 15년 승무원 생활 동안 수많은 진상 승객을 만났지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국적을 비하하고 인격을 짓밟는 인간은 처음입니다. 제 속에서도 뜨거운 불길이 치솟습니다. 저도 사람인데 왜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당장이라도 저 무례한 손가락을 꺾어버리고 싶은 충동이 일지만 저는 입술을 지그시 깨물며 마음을 다잡습니다. 지금 제가 무너지면 이 비행기는 정말로 통제불능의 지옥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손님, 함부로 신체 접촉을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하시는 행동은 항공보안법 위반이며 목적지 도착 후 사법기관의 조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발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최대한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경고하지만 그녀는 오히려 제 반응이 즐거운 듯 비열하게 웃으며 더 다가옵니다. 법? 사법기관? 웃기지 마. 말레이시아 같은 나라 법이 나한테 토할 것 같아? 야, 김지수. 저희 한국 여자들은 다 이렇게 고분고분한 척하면서 뒤로는 딴짓한다며. 너도 똑같지? 돈 좀 지어주면 바로 꼬리칠 거면서 무슨 법을 도네. 이건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습니다. 여성으로서 그리고 한국인으로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모욕입니다. 주변에 한국인 승객 몇 분이 참다 못해 적당히 좀 하라고 소리를 치자 장리는 그분들을 향해 의자를 발로 차며 폭주합니다. 너희도 똑같아. 이 가난한 나라 비행기나 타고 다니는 주제에. 내가 여기서 난동 부리는 게 싫으면 너희가 내 친구 데려오든가 아니면 내 친구 올 때까지 여기서 한 발자국도 못 가. 그녀는 급기야 기내 통로 바닥에 대자로 드러눕습니다. 그러고는 발을 구르며 아이처럼 생떼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추하고 기괴한지 보고 있던 외국인 승객들이 헛구역질을 할 정도입니다. 보안 요원들이 강제로 그녀를 일으키려 하자 그녀는 자신의 옷을 스스로 잡아 뜯으며 비명을 지릅니다. 성추행이야. 얘들이 나를 만졌어. 한국인 승무원이 시켰어. 나를 죽이려고 해.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가짜 울음을 쏟아내며 비명을 지르는 그녀의 모습은 인간이라기보다 차라리 악귀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끔찍한 비명 소리 너머를 듣고 있습니다. 장리가 바닥을 구르며 내는 소음이 기체 전체를 울릴 때마다 아까 들었던 그 기분 나쁜 금소금이 점점 더 선명해집니다. 끼, 끼. 동체 하부에서 들리는 이 소리는 분명히 유압계통이나 랜딩 기어 쪽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겼음을 알리는 경고입니다. 장리의 난동 때문에 이륙이 지연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결함을 모른 채 하늘 위로 솟구쳤을 것이고 착륙 시 바퀴가 펴지지 않아 비행기는 그대로 거대한 불덩이가 되어 활주로를 뒹굴었을 겁니다. 생각만 해도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저 무지하고 무례한 여자가 지금 200명의 목숨을 위협하는 동시에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살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셈입니다. 장리는 이제 제 유니폼 치마를 붙잡고 늘어지며 발길질을 해댑니다. 제 정강이에 시퍼런 멍이 드는 통증이 느껴지지만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합니다. 손님, 지금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은 기내 블랙박스와 승객들의 증언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짓밟고 있는 건 저의 인격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마지막 자존심입니다. 중국인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이런 비겁한 짓을 하는 게 부끄럽지도 않으십니까? 제 단호한 일갈에 장리가 잠시 주춤합니다. 하지만 이내 도끼가 바짝 오른 표정으로 제 뺨을 향해 손을 휘두릅니다. 날카로운 손톱이 제 뺨을 스치며 화끈거리는 통증이 전해집니다. 승객들이 비명을 지르고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지만 저는 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손목을 강하게 낚아채 제압합니다. 이제 그만하십시오. 당신의 무례함이 이 비행기의 운명을 바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이 저지른 이 비인간적인 행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그녀는 씩씩거리며 침을 내뱉지만 저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기장님께 이 상황을 보고하고 기체 결함을 확인하는 동안 이 여자를 안전하게 격리하기로 말이죠. 전 세계 승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가장 비겁하고 추악한 방식으로 분노를 표출하는 중국인 난동꾼과 그에 맞서 가장 의연하고 단호하게 대처하는 한국인 승무원. 이 기묘한 대치는 이제 비행기의 안전이라는 더 큰 파국을 막기 위한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장리의 손발이 허공을 가르고 그녀의 입에서 뿜어져 나오는 저주 섞인 비명이 기내의 공기를 날카롭게 찢어발깁니다. 죽여버릴 거야. 너희 모두 내가 가만 안 둬. 짐승 같은 울부짖음은 이미 인간의 언어를 넘어선 지 오래입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명품 가방을 휘둘러 제 어깨를 사정없이 내리칩니다. 묵직한 금속 장식이 쇄골 부근에 부딪히며 전해지는 둔탁한 통증. 하지만 저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이 저를 더 차갑고 단단하게 만듭니다. 이게 바로 당신이 말하던 중국인의 위험입니까? 타인의 생명을 담보로 떼를 쓰고 정당한 권고를 폭력으로 되받아치는 것. 그것이 당신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당신 나라의 모습인가요? 제 목소리는 낮지만 활주로의 소음보다 더 선명하게 울려 퍼집니다. 장리는 잠시 얼어붙은 듯 멈칫합니다. 하지만 이내 도끼가 바짝 오른 표정으로 제 유니폼 깃을 잡아뜯으려 달려듭니다. 네가 감히 우리를 노네? 너희 같은 소국 사람들이 감히 대국을 비판해? 그녀의 손톱이 제 목 뒷덜미를 깊게 긁고 지나가며 뜨거운 피가 배어나옵니다. 주변 승객들은 이제 분노를 넘어 경악스러운 표정으로 이 비극적인 광경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저는 떨리는 숨을 몰아쉬며 그녀의 두 손목을 단단히 붙잡아 고정합니다. 손님, 당신의 그 비뚤어진 자만심이 지금 200명의 무고한 생명을 벼랑 끝으로 몰고 있습니다. 당신이 소란을 피우는 이 90분 동안 이 비행기는 서서히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는 걸 정말 모릅니까? 제 눈빛에서 뿜어져 나오는 서늘한 기운에 장리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이제 발길질을 멈추고 헐떡이며 저를 노려봅니다. 저는 그녀를 똑바로 응시하며 말을 잇습니다. 당신은 친구가 못한 것에 분노하고 있죠. 하지만 그 분노를 표출하는 방식이 너무나 비겁하고 천박합니다. 정당하게 항의하고 해결책을 찾는 대신 제복을 입은 승무원을 인격적으로 모욕하고 공공의 안전을 파괴하는 것. 그것은 용기가 아니라 추악한 이기심일 뿐입니다. 장리는 입술을 파르르 떨며 다시 욕설을 내뱉으려 하지만 이미 기세가 꺾인 것이 눈에 보입니다. 그녀의 무례함이 극에 달해 기내 전체가 살얼음판 같던 그때 기장석에서 긴급한 연락이 옵니다. 김지수 사무장, 지금 보고한 그 소음, 단순한 진동이 아닙니다. 유압 시스템, 이번 라인의 압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어요. 당신이 포착한 그 소리가 아니었다면 우린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의 확신은 확신을 넘어 경외심으로 바뀝니다. 장리에 그 소름 끼치는 난동이 없었다면 우리는 정시 이륙을 감행했을 것이고 구름 위에서 통제력을 잃은 채 추락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늘이 우리에게 준 마지막 기회가 바로 이 불쾌한 소동 속에 숨어 있었다니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장리의 손을 놓아주며 차분하게 정리합니다. 이제 보안 요원들과 함께 비행기에서 내려주셔야겠습니다. 당신의 소란 덕분에 우리가 살았다는 사실은 참으로 다행이지만 당신이 저지른 이 무도한 행위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법과 규정 앞에 당신의 국적도 남편의 지위도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겁니다. 장리는 넋이 나간 듯 주저앉습니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비굴하게 내가 미안하다고 하면 되잖아. 나 돈 많아. 배상할게. 라며 소리를 지르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그녀의 팔을 붙잡아 비행기 밖으로 끌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녀가 질질 끌려나가며 내뱉는 비명은 이제 기내의 소음이 아니라 한 시대를 풍미했던 그릇된 권위주의의 마지막 단명처럼 들립니다. 모든 승객이 장리가 끌려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야유를 보냅니다. 저는 헝클어진 유니폼을 매만지고 뺨에 흐르는 피를 닦아냅니다.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제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합니다. 이제 저는 승객들을 향해 돌아섭니다. 두려움과 짜증으로 가득했던 그들의 눈빛을 하나하나 맞추며 저는 진심을 담아 고개를 숙입니다. 오래 기다리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 짧은 인사에 객석 곳곳에서 안도의 한숨이 터져나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비행기는 이제 안전점검을 위해 정밀검사에 들어가야 합니다. 장리의 난동이라는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이제는 생존이라는 더 큰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저는 기장의 지시에 따라 승객들을 질서 있게 대피시키기 시작합니다. 한 명 한 명의 손을 잡아주며 안심시키는 제 손길에 아까까지만 해도 불평을 쏟아내던 승객들이 고마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고마워요, 지수씨. 당신이 아니었으면 우린 정말 큰일 날 뻔했어. 한국 승무원의 품격이 뭔지 오늘 똑똑히 봤습니다. 그 따뜻한 한마디 한마디가 제 상처난 가슴을 어루만집니다. 무례함은 결국 파멸을 부르지만 의연한 책임감은 모두를 살리는 기적을 만든다는 것. 90분간의 지옥 같은 난동 끝에 제가 배운 가장 값진 교훈이었습니다. 이제 비행기 밖으로 줄지어 나가는 승객들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깊은 심호흡을 합니다. 우리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절정에 달한 긴장감이 기내를 무겁게 짓누르던 그 순간 제 손목을 핥히며 달려들던 장리의 눈빛에서 광기를 지워낸 건 저의 단호한 외침이었습니다. 기내의 모든 공기가 멈춘 듯 정적이 흐르고 저는 그녀의 두 손을 단단히 고정한 채 기내 인터폰을 들어 마지막 결단을 내립니다. 기장님, 현재 승객 1명의 통제 불능 상태로 인해 기내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즉시 공항 보안 요원과 경찰의 기내 진입을 요청합니다. 더 이상의 지연은 승객들의 생명과 직결됩니다. 제 목소리가 기내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지자 장리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입을 벌린 채 저를 바라봅니다. 너 정말 미쳤어? 내가 누군지 알고 감히 경찰을 불러? 나 내리는 순간 너희 항공사 가만 안 둘 거야. 하지만 그녀의 위협은 이제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이미 기체 하부의 치명적 결함을 확인한 기장님과 저에게는 이 여자를 격리하는 것이 200명의 목숨을 구하는 유일한 길이었으니까요. 잠시 후 굳게 닫혔던 기내 문이 열리며 건장한 체격의 공항 경찰들이 들이닥칩니다. 장리는 마지막 발악이라도 하듯 바닥에 드러누워 발길질을 하고 침을 뱉어대지만 경찰들의 숙련된 손길에 의해 순식간에 수갑이 채워집니다. 90분간 비행기를 지옥으로 만들었던 그 오만한 여자가 짐승 같은 비명을 지르며 질질 끌려나가는 뒷모습. 그 비참하고 추악한 퇴장을 지켜보던 승객들 사이에서 누군가 먼저 손뼉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 작은 박수 소리는 이내 거대한 폭포수 같은 환호로 변해 기내를 가득 채웁니다. 1시간 넘게 공포와 분노에 떨었던 승객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향해 그리고 묵묵히 제 자리를 지킨 승무원들을 향해 기립박수를 보내기 시작한 겁니다. 어떤 분은 제 손을 맞잡으며 눈물을 글썽이고 어떤 분은 엄지를 치켜세우며 브라보를 외칩니다. 외국인 승객들도 저의 명찰을 가리키며 K 스튜어디스 판타스틱 이라며 연호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 영광의 순간에도 제 뺨을 타고 흐르는 핏자국을 닦아내며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가장 정중하고 낮은 자세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박수는 제가 아니라
이 무도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이성과 품격을 잃지 않고 기다려주신 여러분이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계셨기에 저 또한 흔들리지 않고 안전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온 승무원 김지수입니다. 여러분이 믿고 선택해주신 이 항공사가 끝까지 여러분을 안전하게 모실 수 있도록 제가 가진 모든 힘을 다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자부심을 걸고 약속드립니다. 제 진심 어린 인사에 기립박수는 더욱 커졌고 기내는 다시 한번 감동의 물결로 일렁입니다. 방금 전까지 오물과 욕설이 난무하던 공간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따스한 온기가 감돕니다. 단순한 승무원이 아니라 한 나라의 품격을 짊어진 한국인의 기계가 전 세계 승객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은 것이죠. 그 사이 정비팀의 긴급 조치가 완료되었다는 보고가 들려옵니다. 장리의 난동으로 지연된 90분은 역설적으로 비행기가 공중 분해될 뻔한 기체 결함을 완벽히 수리할 수 있는 신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활주로를 힘차게 박차고 오르는 비행기. 창밖으로 멀어지는 지상을 바라보며 저는 깊은 안도에 숨을 내쉽니다. 구름 위로 솟아오른 비행기는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게 푸른 하늘을 가로지릅니다. 기내를 순회하는 제 등 뒤로 승객들의 따뜻한 시선이 느껴집니다. 아까 저를 모욕했던 장리의 말들은 이제 먼지처럼 사라졌고 오직 한국인 승무원이 우리를 살렸다는 믿음만이 기내에 가득합니다. 가장 비겁한 방식으로 표출된 분노를 가장 고결한 책임감으로 이겨낸 순간 저는 구름 위를 순항하는 비행기 안에서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무례함은 결코 진실을 이길 수 없으며 대한민국의 품격은 그 어떤 폭풍우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구름 위를 가르는 비행기의 엔진 소리가 이토록 평온하게 들렸던 적이 있었을까요? 기내를 가득 채웠던 증오와 불신의 공기는 이제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를 메운 건 서로를 향한 신뢰와 안도의 미소들입니다. 저는 승객 한 분 한 분의 눈을 맞추며 따뜻한 차를 건넵니다. 아까 제 뺨을 핥히고 침을 뱉던 장리의 모습이 떠오르지만 신기하게도 분노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비인간적인 어둠이 깊었기에 우리가 함께 지켜낸 이 빛이 더 찬란하게 느껴질 뿐이죠. 비행기가 목적지인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 무사히 바퀴를 내디딥니다. 기체가 멈춰서고 안전벨트 해제 신호음이 들리자 승객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통로로 쏟아져 나옵니다. 하지만 평소처럼 서둘러 빠져나가려는 조급함은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승강구 앞에 서 있는 저를 향해 다시 한번 발걸음을 멈춥니다. 지수씨, 당신은 오늘 우리 모두의 생명을 구한 영웅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왜 대단한지 오늘 당신을 통해 알게 되었어요. 영국에서 온 한 노신사가 제 손을 두 손으로 꼭 맞잡으며 말씀하십니다. 그의 눈에 고인 진심 어린 존경의 빛을 보며 제 가슴 한구석이 뜨겁게 달아오릅니다. 그 뒤를 따르던 말레이시아 가족들도 일본인 비즈니스맨들도 저마다의 언어로 감사를 전합니다. 코리아 넘버원! 대한민국 승무원 최고예요! 라는 외침이 기내에 울려 퍼질 때마다 제 어깨에 얹힌 유니폼의 무게가 그 어느 때보다 자랑스럽게 느껴집니다. 오늘 이 비행기 안에서 일어난 일은 단순히 한 난동꾼을 제압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나무인격인 무례함이 전 세계를 위협할 때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보여준 품격과 용기의 승리였습니다. 우리가 지켜낸 것은 200명의 목숨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한국인의 저력, 그리고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우리 민족의 따뜻한 심성을 전 세계인의 가슴속에 깊이 각인시킨 것이죠. 승객들이 모두 내린 빈 기내를 정리하며 저는 창밖을 내다봅니다. 저 멀리 계류장에는 장리를 연행해가는 경찰차의 경광등이 번쩍이고 있습니다. 자신의 국적을 방패 삼아 타인을 짓밟으려 했던 그녀는 이제 차디찬 철창 안에서 법의 엄중함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반면 자신의 공을 타인에게 돌리며 끝까지 미소를 잃지 않았던 한국인 승무원의 이름은 오늘 이곳을 거쳐간 모든 이들의 기억 속에 가장 아름다운 향기로 남을 겁니다. 이제 저도 무거운 가방을 챙겨 비행기에서 내려옵니다. 공항 로비를 걷는 제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저를 바라보는 현지 직원들의 시선에서 이전과는 다른 깊은 예우가 느껴집니다. 오늘 한 명의 한국인이 보여준 의연함이 이 공항 전체, 아니 말레이시아 전역에 한국에 대한 새로운 경외심을 불러일으킨 것이죠.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이 나라를 피땀 흘려 읽어오신 우리 어르신들, 오늘 이 사연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한 여인의 이기심이 빚어낸 지옥 같은 순간을 대한민국의 딸이 지혜와 용기로 천국으로 바꿔 놓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힘이고
우리 민족이 세계를 선도하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남의 나라 비행기에서, 그것도 목숨이 위태로운 순간에 나는 한국 사람입니다 라고 당당히 밝히며 모두를 안심시켰던 그 승무원의 마음속에는 아마도 우리 어르신들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책임과 사랑이라는 가치가 살아 숨쉬고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이 계셨기에 우리 자식들이 타국에서도 고개를 꼿꼿이 세우고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삶의 무게를 견디며 자식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여러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여러분이 흘리신 땀방울이 모여 오늘날 전 세계가 우러러보는 대한민국의 국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그 자체로 위대한 역사이며 우리 후배들이 따라가야 할 등불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자부심 한 조각을 심어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응원 섞인 댓글 한 줄이 저희에게는 세상을 바꾸는 큰 힘이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내일은 오늘보다 더 빛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영원한 자랑이며 존경받아 마땅한 이 시대의 진정한 주인공입니다. 가난한 밤 되십시오.